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봄이 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뭐 엄청날 거다 막 그랬었는데 비가 오고 북풍이 살짝 부니까 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 반도체와 대신증권의 자사주 고찰로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대신증권의 한 그 일반 투자자가 네. 그 주주 제안을 했어요. 주주 제안을 하고 나에게 표를 몰아주세요 이렇게 권유자 그 대리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권유자 공시를 했는데 누가 있냐면 SC 펀더멘탈이라는 회사 코리아 밸류 오퍼튜너티 펀드인데 합쳐서 약 한 보통주 기준으로 한 5% 6% 가지고 있네요. 3% 좀 안 되는 지분입니다. 대신일권을요? 예, 대신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국인 펀드예요. SC 펀더멘탈은 미국 뉴욕 소재 가치 투자 펀드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네네네. 한번 그때 대신증권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경영지표 면에서 성과가 저조하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경영진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임원 보수는 매우 높고 주주환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두 가지 제안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드는 생각, 옛날에 SC 펀더멘탈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GS 홈쇼핑.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질 가치, 내재 가치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합병을 당할 지금 위기에 처했잖아요. 네네. GS 리테일. 네네. 그 GS 리테일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한번 주주 제안을 하고 행동주의 주주로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이 SC 여기. 네, 펀더멘탈이. 그랬더니 몇몇 매체들이 왜 우리 대기업을 뭐 지나치게 경영권을 간섭하느냐, 왜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공격을 당했거든. 결국은 졌지, 처참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제대로 이제 그 깊이 있게 안 들여다보고 딱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강상우 PD랑 GS 홈쇼핑과 GS 리테일 합병을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 부채도 없는 우량한 그렇죠. 회사를 그냥 시가대로만 그냥 흡수 합병해버리고 대주 지분이 엄청 많은 부채도 많은 GS 리테일만 이제 존속하게 되는. 네. 그래서 GS 홈쇼핑의 일반 주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손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몇 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 옛날에 이제 그 SC 펀더멘탈이 GS 홈쇼핑 지배주주를 상대로 이게 너무 주주 환원 정책이 너무 형편없다. 주주 가치 제고해달라 이렇게 이제 싸웠던 적이 있는 거야. 리테일에 그러신 거죠? 아니 홈쇼핑 그때는 이제 합병 전이니까. 홈쇼핑 자체에 대해서. 자, 그런 SC 펀더멘탈이 두 가지 주주 제안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 일단 배당을 1,500원을 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자사주 매입 후 얼마지? 이를 전혀 소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는 1,200원을 이번에 하겠다 공시를 했어. 근데 1,200원이 부족하고 1,500원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자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2019년 대비 2000년에 큰 폭의 이익 성장을 했다. 일회성 비용, 라인 관련 충당 부채 394억 원, 나인원 한남 세금 496억 원을 제외한 연결 기준 당기 순이익이 약 2,1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당 1,200원, 회사에서 얘기한 1,200원의 배당은 약 38%의 배당 성향으로 대신증권이 과거 5년 평균 45%의 배당 성향을 많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2,100억 원 기준 배당 성향 47%의 수준인 배당금 1,500원이 적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1,500원의 배당금을 요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래? 1,200원도 많다 지금. 1,200원도 시가로는 이게 거의 10%에 가까운. 그러니까요. 10% 많이 주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기사가 났냐?
그렇지 않아도 많은 배당금인데 뭘 떠달라고 하냐. 너무 배당금 요구가 과하다. 이렇게 가지고 또 그냥 막 공격을 당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뭐냐. 물론 평균의 배당 성향을 적용해가지고 1,500원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1,200원이든 1,500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는 두 번째를 더 많이 앞세웠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자, 그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증권의 배당금은 업계보다도 높긴 높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거는 역공을 당한 우리가 높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그 일반 주주 펀드 입장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대신증권의 그 이해관계자들, 막 직원들도 아이 뭐 배당 많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배당 많이 올려줘봤자 가장 큰 이익은 저 집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 다 가져가죠. 회장님, 사장님이 네. 다 먹고 그 배당금으로도 회장님, 사장님은 또 자사주 사가지고 또 늘리는데 약간 좀 대신증권에게는 그렇게 적절한 그 일반 솔루션이 아니다. 적절한 제안은 아닌 것 네. 같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얘기는 조금 귀담아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주지안 뭘 했냐면은 임원 보수 한도를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춰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원 보수 한도를. 이런 제안은 사실 쉽지 않아요. 주주 입장에서는 보통 주주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원들이 최신 경영 한 만큼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수 한도를 적절하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임원 보수 한도는 너무 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100억은 너무 많아. 500원으로 줄이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10년간 평균 약 4.5%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로 낮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주식약정 점유율은 2010년 3.9%에서 2019년 2.8%로 떨어졌고 자기자본 순위는 2000년만 해도 3위였어. 3위 대신증권이. 옛날에 제가 대신증권 출입할 때는 대신증권이 그때 완전 대형사였거든. 네. 2000년만 해도 자기자본 순위가 3위였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위예요. 10위. 많이 쪼그라들었지. 주가는 지난 3년간 기준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대신증권이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쓰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1조 4천억 투입한 나인원 한남이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뭐 분양 실패 리스크도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소송 같은 것들이 조금 뭐 진척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라임 관련 충당 부채가 발생하였고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야 계속. 해당 임직원이 구속되는 등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임 문제가 좀. 네. 네. 그럼에도 이어룡 회장과 양홍석 사장은 2019년에 각각 28억 여억 원, 16억 5천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지난 5년간 195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왔다. 이 회장의 2019년 총 보수액은 대형 증권사인 삼성, 한투, NH 등 최고 경영자 보수액을 초과한다. 반면 직원들의 연봉은 업계 최저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노조 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성과가 안 좋고 리스크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업계 대형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임원들이 있으니 다 갖고 특히 두 분이 예. 그러니까 100억에서 50억을 축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보수를 받는 기준은 있어요. 뭐 경영성과 지표도 있을 거고 주가 상승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잘 공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것도 있고 2020년에도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나왔는데 이어룡 회장 27억 원, 양홍석 사장 16억 원이 넘는 그런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많은 부분이 뭐냐면은 주식 성과를 받아요. 주식 성과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제안은 그 ISS 있잖아요. 네네. 의결권 자문기구. 네. 첫 번째 제안은 IS에서 사측편을 들었어.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다. 맞다. 이게 두 번째는 지금 일반 주주 제한이 타당하다라고 의결권 행사를 권고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 PD, 주총에서 어떻게 될까? 이 임원 보수한도가 깎일까 안 깎일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주총이 언제 하죠? 뭐 역시 3월, 네, 3월 말 20 며칠 날 네. 26일인가 네. 아마 그때 할 겁니다. 네. 자, 이런 주주 제한이 지금 이제 있었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의 의결권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회성 상여가 상당히 많다. 일회성 상여라는 거는 성과 보수를 그 주식으로 받는 그런 거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홍석 사장님 자사주 상여금을 자 올해 2월 19일에 보통주 몇 주를 받았냐? 7만 1000여 주를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죠. 이호룡 회장님 자사주 상여금으로 3만 7천여 주를 받았습니다. 꽤 압도적인 자사주를 받았어요. 그 대신증권이 지배주주 측 지분이 많지 않아요. 여기 보면 양홍석 사장 9.66%, 이호룡 회장 2.25%, 양정현 씨 1.22%쭉 해가지고 생각 비율이 적네요. 네, 좋습니다. 한 15%가 안 돼. 네. 15%가 안 됩니다. 그 부족한 거를 뭘로 채우고 있다? 뭘로 채우고 있다? 짜자잔 보겠습니다. 자사주. 보통주 자사주가 29%. 이런 얘기입니다. 자사주가 29%요? 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한 15%가 안 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를 자사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인 거죠. 회장님과 사장님은 자사주 상여금도 받고 또 그 월급 받잖아요, 월급. 네. 그걸로 뭘 하시냐? 자사주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대로. 그래서 양홍석 사장의 경우 실제로 최근 1년간 자사주 매입 공시 건수가 12건에 이릅니다. 공시만. 최근 2년간 보면은 18건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분율이 4.5%에서 9.7% 정도로. 이게 최근에 늘린 거군요. 예. 그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네. 한 그 2년 사이에. 그러니까 배당 많이 받잖아요, 배당. 배당 받으면 자사주 사고. 자사주 성과급 또 챙기고 월급 많이 받으면 또 자사주 사고. 계속 자사주만 사는 거야.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회사 돈으로 산 이 자사주 한 9% 되는 자사주가 또 든든한 또 그 방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ESG 관점에서도 그렇고 이해관계자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런 대신증권의 전반적인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주면 좋아요. 좋은데 주가가 잘 안 오르거든. 맞습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안 올랐어. 그 많이 안 오르는 동안 그 양홍석 사장이 가장 많이 열심히 주식을 사는 거야. 근데 보수는 또 업계 최고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는데 또 과연 꼭 일치한다고만 보는 거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거든. 왜? 결정적으로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사주를 소각한 상태에서 뭔가 진정한 주주 가치 제고, 주주하는 제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일반 주주나 뭐 사내, 사회 이런 얘기들 쭉 들어보면 절대로 자사주 소각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라지면 그 15% 지분율로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물론 자사주 소각이 되면
지배주주 일반주주 지분율은 올라가겠지만 그 소각되는 만큼.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SC 펀더멘털에서도 자사주를 소각해라. 이게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 막 편지 보내고 막 내용 증명 보내서. 근데 요지부동인 거죠. 그거 아세요? 배당금은 주총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 네. 자사 소각은 누가 결정한다? 자사주 매입은 어디서 결정해? 이사회. 소각은 이사회. 그럼 이사회는 지금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어? 요 분들이. 예.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분들은 뿔 따고 도나 있고 어떤 분들은 한숨도 쉬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외국인 지분이 대신증권이 여러분 아세요? 대신증권이 외국인 지분이 꽤 많아요. 꽤. 예. 아까 그 ISS. 아니 에이티놈인가? 네. 에이티놈이 아니라 아까 그 회사. 어떤 거기도 아까 3% 정도 들고 있다고. SC 펀더멘탈 네. 2.5% 정도. 2.5%. 네. 2.5% 이상. 네. 20%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외국인 비중이요? 네. 엄청 많네요. 배당을 많이 주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런 주주들이 있는 거예요. 외국인 소진율 19.76%. 20%네요. 근데 이 ISS가 지금 배당은 적절한데 임원 보수는 많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이번 주총 때 조금 지켜볼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새 ESG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도 이제 유행인데 유행처럼 쭉 밀고 들어오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또 증권사 하면 또 자본시장이 핵심 키 플레이어잖아. 네. 근데 그런 데서 ESG의 물결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신증권은 이제 옛날 얘기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멀쩡한 증권사인데 왜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적을까? 너무 적잖아요. 네.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옛날에 대신생명이 계열사로 있었는데 여기 생명사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부실화되면서 정보가. 그러면서 이제 그 경영권 방어 지분이 많이 줄어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이제 그 오너 일가 입장에서도 약간 억울함도 있는 거고 야 우리가 뭐 옛날에 잘 나갔었어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3위였다니까 대신증권이요. 대신증권 사이버스는 업계 탑이었어. 키움증권은 명함도 못 내렸어 당시에요. 사이버스 저 초창기에 주식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사이버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일한 TV의 관점에서 우리 대주주분들께 지배주주분들과 이사회에 말씀드리고 건의하고 싶은 거는 약 30% 자사주가 있잖아요. 너무 많다. 너무 많아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소각하고 보자. 그러고 나서 ESG를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5% 소각하면 일단 지배주주 전체 지분이 한 20%가 될 것 같아. 지금 한 15%니까 한 20% 가까이 될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 일반 주주 지분도 늘어나겠지만 아니 경영을 잘하는데 그 멀쩡한 지배주주를 공격해가지고 잡아뜨릴 일반 주주는 무슨 엘리엇이 아니라 엘리엇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자사주를 소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 일단 절반 한번 소각해 보시라. 그러다 주가를 그러면 제가 볼 땐 주가가 지금 한 15,000원인데 한 3만 원 가까이 가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ESG를 한번 또 얘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게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공생하는 길이다. 아까 주주 제한 있잖아요. 네. 일반 주주가 여기 직원들 걱정도 많이 해. 왜? 반면 직원들의 연봉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저수준이다. 업계. 대신주가 연봉이 짜기로 유명하거든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연봉이 짠 것 같아. 아직도. 이거 이대로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우리가 대한민국 ESG가 지금 매우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많은데 E도 좋고 S도 좋아. 가장 핵심이 뭐야? G야, G. G는 뭐야? 주주. 그 다음에 또 뭐야? 직원.
회사 경영진하고 노조하고 맨날 싸워. 그런 회사가 뭐 미래가 있어. ESG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잖아. 그렇죠. 뭐야? 회사의 이사회, 회사의 경영진, 회사라는 거하고 가장 가까운 게 누구야? 주주고 직원이잖아, 직원. 주주하고 직원들하고부터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그 다음에 S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가장 가까운 동반자인 주주한테 직원들한테 신뢰를 못 얻고 지지를 못 받으면서 무슨 ESG를 얘기해요. 이건 말이 돼 안 돼요. 안 돼. 말이 안 되지 이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임원 보수 한도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많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임원 보수 말씀대로 반으로 줄여야 되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받는다.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경영을 잘했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뭘 잘했는지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기준이 뭔가 객관성을 잃고 그냥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땅땅땅 지배하는 이사회가 똥땅땅 두드려가지고 이런 보수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오래 못 가. 영속성이 떨어지는 거야. ESG는 왜 하는 거다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ESG가 뭐 대단히 명함 깨끗하게 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 삼성 회장보다 높은 기본 급여를 받고 있다는 거야. 보여? 임원의 보수는 회사와 성과와 연동되어야 하나 기본급 비중이 높다 이거야. 그래서 회장님의 기본급은 한 15억 정도 되나 봐요. 삼성전자 권혜원 회장의 기본급 13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디 가도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자, 요일형경제TV는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자사주 비율 28.7%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많아요. 일단 한번 15%로 한번 줄이고 한번 그 다음에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가 얘기가 훨씬 더 잘 될 거다. 내가 알기로 그 대신증권은 지금 어용노조 아니면 뭐 일반 노조 해가지고 노조가 2개인 걸로 알아요. 좀 지금 이제 증권사들 지금 21세기 동학개미군의 최대 수요의 회사들이 증권사잖아. 돈 그쵸.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협상 잘해가지고 고생한 만큼 직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러다 혹시 지주회사 전환? 자사주 있잖아. 자사주. 네. 자사주 폭행, 자사주 마법, 자사주 폭행. 이러다 혹시 지주회사 전환? 왜냐면 대신증권도 있고 운용사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야 부실채권 그거 갑자기 그거 하여튼 그 돈 잘 버는 그 부실채권 그 운영하는 회사도 있고 갑자기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경영을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고 이런 이유 내서 가지고 또 갑자기 또 지주회사 전환한다고 또 그럴지도 몰라요. 참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 FNI네요. 네. 대신 FNI. 네, 어떻게 알았어? 찰슨. 예, 대신 네네. FNI. 계열사 중에 맞아요.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계열사 몇 개 있으니까 또 막 뭐 또 부동산 회사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지주회사가 쓴다고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자사주부터 한번 절반으로 줄이고 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자사주는 어떤가? 유일한경제TV에서 뭐 기업 경영 성과, 경영 실적이 어떻고 뭐 그 회사가 만든 제품이 앞으로 잘 팔릴 거냐 어떨 거냐 이런 얘기는 좀 다른 그 분들한테 좀 들으시라 이런 말씀을 좀 얘기하고 싶고 또 사업보고서 가면 다 나온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도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한미반도체 저도 참 자사주 공부하면서 새롭게 또 들여다보는 회사인데 여기는 반대 사례 아닙니까? 좀. 여기는 자사주를 결론적으로 뭐라고? 다 소각했다. 네. 어마어마한 자사주를 그것도. 네. 당사의 주력 장비인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어쩌고 세계 1위고 한미반도체가 2016년부터 국내외 제조 라인을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기 시작한 EMI 쉴드 전자기파 차폐 장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시장 성장과 함께 그 적용 영역이 기존 스마트 기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량용 반도체 칩까지 확장되고 있어서 어쩌고 성장성이 더 자는 거지. 올해 아무튼 반도체 굴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실리콘 웨이퍼에 칩을 여러 층으로 적층하는 초고속 메모리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열차가 본딩 장비, TSV 듀얼 스태킹, TC, 본더, 아무튼 뭐 이런 그 홈페이지 가면 그 제품 라인업이 쫙 있어요. 예. 홈페이지도 아주 잘 꾸며,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 초반에 있는 그 유명하신 그 이렇게 그 사파 그리시는 분이 네. 그 회사 이렇게 그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찍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이쁘더라고요. 작년에 매출액이 무려 몇 퍼센트? 113%. 매출액이. 난 그래서 처음에 매출액이 1200억이야. 그래서 좀 작다 싶었더니 웬걸. 이게 19년도고 2020년에는 2600억. 그러니까 매출액이 114%가 뛴 거야. 이게 회사분하고도 제가 잠깐 통화를 해봤는데 겸손하더라고 진짜. 뭐 기저효과도 좀 있대. 근데 뭐 2018년도에는 1370억 했어요. 그게 1200억으로 조금 줄은 거야. 그러니까 뭐 기저효과가 대단한 게 아니라 2020년에 완전히 그냥 막 턴 어라운드 해버린 거야. 영업이익은 385%가 증가했어. 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어. 이거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주식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그 주주환원 정책이 남달리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5G, 자율주행차, 스마트폰, 데이터센터, 비트코인 등 관련 반도체 칩 수요 기반 증가로 인한 반도체 장비 투자 증가. 비전 플레이스먼트, 아까 EMI 실드 장비 판매 호조. 뭐 그냥 딱 이유도 이렇게 막 매출이 110% 늘어난 이유도 적어놨어요. 그런 한미 반도체가 3월 9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3월 5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딱 3월 9일 날 그 소각을 했어. 자사주 몇만 주? 204만 주. 몇 퍼센트일 겁이죠? 515억을 들인 건데 이게 남아있는 자사주, 그러니까 발행 주식 총수의 한 4%야. 자, 그런데 그래서 남아있는 거를 다 태워버렸어 그냥. 그래서 빵이야 빵. 자사주 비율이요? 이제 빵이야 빵.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표로 빨간 글씨를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또 유일한 또 견제TV가 또 표잖아, 표. 숫자잖아, 숫자. 우리는 2018년과 2020년에도 2020년 그렇죠. 작년 1월 무려 10%씩 태웠어. 10%씩. 2018년 8월 16일 이거 광복절날 태웠네. 주주들한테는 진짜 2017년에 주식 샀으면은 2017년에 그 일대 주주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바뀌었거든. 그때 주식 샀으면 대박 났을 거야 내가. 2017년 주가가 엄청 올랐어 그 이후로. 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도 있어. 17년에서 18년 사이에 엄청 올랐네요. 예. 그때 이제 17년, 18년에 한번 팍 태웠거든. 네. 그러니까 17년에 이제 그 일대 주주가 바뀌었어. 아버님에서 아들로서. 그래서 이분들이 아드님이 딱 그 대권을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자사주를 태우더라고. 그 2018년 8월 16일 날 636만 주 10% 태웠고 2020년 1월 30일 날 572만 주 10% 또 태웠어. 어마어마한 거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 이게 1200만 주.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더니 21년 또 들어서 3월 9일 날 204만 주. 그러니까 그 앞서서 28만 주는 특별 성과 후보로 직원들한테 주고 남아있는 204만 주는 다 태워버렸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빵이야, 빵. 네. 없어요 이제. 아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IR 담당하시는 분께 아니 대한민국 중견기업들 대주주는 자사주 태워 안 태워? 안 태우죠. 전혀 안 태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보세요. 지금 뭐 금호가에서 또 이제 주주 제한 있잖아.
여러 가지 주주 제한도 조금 있고 한데 금호석화. 석유화학이죠. 네. 네, 석유화학. 타이어는 아니지. 네. 이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ESG를 앞세우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자사주를 깔끔하게 소각 처리하는 회사가 있다 없다? 없죠.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본질은 외면하고 그냥 화려한 그냥 변죽만 두드리고 있는 거야. 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예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세웠으면 소각하든가 향후 이거 가지고 딴짓을 하지 않겠다는 그 서약서를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 주주들이 믿고 오래오래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인적 분할하지 않겠다든가 이거 가지고 뭐 백기세 찾아가지고 툭 넘겨가지고 그 이상한 거래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했더니 아니 왜 대기업들은 다른 중견기업들은 다 자사주 소각해서 막 인적 분할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꼼수 부리고 하기 혈안인데 이 회사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있는 팩트가 그건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뭔가 덧붙일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드온 덧붙일 말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애드온. 참, 있는 그대로만 받아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 장사는 작년처럼 계속 잘 될 거래요. 그다음에 이런 주주 환원도 뭐 그냥 계속 될 거래.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어떻게 돼? 이런 회사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든든한 거지. 행복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회사의 일반 주주들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드물게 머리가 맑고 속이 편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들도 이런 한미 반도체 같은 사례를 많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이것들이 하나의 모범 베스트 케이스가 되고 이게 또 이제 막 쫙쫙쫙쫙 퍼져나가요. 배당도 아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한 2.5% 주네요. 배당도 많이 줘요. 네. 배당도. 네. 배당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배당도 많이 줍니다. 2.5% 주네요. 오, 광 PD 또 이것도. 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참 좀 오를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신영증권의 과분한 또는 과도한 자사주의 얘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은 그 오너들이 이제 계속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그냥 장내에서 자사주 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아들, 딸, 손자, 손주분들께 이런 분들의 아주 대를 이은 그런 어떤 그 이른바 그 주식을 통한 대를 이은 재테크 이런 걸 한번 좀 따라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대신증권 한미반도체 자사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칭찬은 칭찬대로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변화하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저희가 박수를 쳐 드릴 거고. 신영증권도 보세요. 지금 자사주가 34.5%야. 여기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 배당 많이 주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자사주는 글로벌 스탠다드, 그 다음에 ESG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그 환경, 시대적인 목소리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거지. 옛날에는 이런 게 통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않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면 또 후회해서 그때부터 또 막 뭐 사후 약방문 막 하거든. 사후 처방하고 막. 그러지 말고 미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4.5%의 이 보통주 자사주를 절반으로. 일단 좀 한번 좀 태워보자. 뭐 태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아주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 신영증권이나 대신증권의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는 물론이고
지배주주, 일반 주주, 임직원은 물론이고 여의도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이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죠? 이 한미반도체라는 이 회사가 상당히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울림이, 울림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이렇게 오늘 우리 강 PD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강상구 PD가 좀 이렇게 그 자사주 매입하는 회사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잘 안 오르거든, 이게 자사주 사는 만큼. 그렇죠. 그만큼 뭐 네. 미국은 이 자사주 보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다른 나라들은 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맨날 공부하고 있잖아요. 네. 애플 뭐 소각 엄청 하고 그게 뭐. 기본이야. 네. 버핏이 좋아하잖아. 네. 아니 나는 주식 팔아가지고 막 몇십 조 팔았는데 지분율이 더 올라가. 네. 이만큼 소각을 하니까 요만큼 팔아도 내 지분율이 더 올라가는 거야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 그 이사회가. 네. 너무 이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수적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사주를 매입하는 만큼 이게 EPS에 반영돼야 되고 그만큼 또 시가총액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입한 만큼 시가총액에 반영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그냥 자의적이다. 그래서 이런 이 시장을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어떤 치밀한 그 디테일이 떨어진다. 약하다. 이런 얘기 약하다. 네, 주총의 시즌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총은 또 특정한 날에 밀려요. 그래서 뭐 추풍 주총대회가 아니라 악몽의 주총대회가 예고되어 있는데 혹자들은 또 그럽니다. 또 전자주총 시대이니까 얼마든지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다. 그래서 많이 좀 주총에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씩 또 변화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주총에 참여하셔서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전자투표로 하시든지. 저도 현대차에서 날라왔어요. 야, 그래서 직접 갈 거예요? 아니면 뭐 전자투표로 하실 거예요? 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속으로. 전자투표 사이트 들어가서 해. 하면 네, 좋지 뭐. 네. 그거 쉽잖아요. 네네네. 그 주주 번호만 넣으면 돼. 저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반대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총 참여하셔가지고 소중한 의결권, 그 주주로서의 그 권리자 최소한의 책임이다. 말씀드리.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자, 이런 생각하면 또 어떤 생각 들죠? 마지막 하나. 우리는 너무 먼 주주다. 12월 말 주주다, 우리는. 네. 주총은 3월 말에 한다. 너무 멀다. 맞아요. 최소한 2월 말 주주가 3월 말 주총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법은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근데 상장사들이 안 한다는 거야. 저도 생각해 보니까는 네. 내가 12월에 뭘 들고 있었지 이게 되게 기억이 안 나잖아. 왜냐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때가 됐는데 네. 배당을 정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 뭘 들고 있었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최근에. 당연히 안 나죠. 일주일 정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맘 같아서는 일주일 전 주주가 그 일주일 후 주총에 참여하는. 그러면 주총장이 뜨거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주주인데 말이야.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술 먹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석 달 전 주주인데. 내가 이거 갖고 있었나? 난 이제 주주 아닙니다. 그러고 팔아서 말이야. 관심 없을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주총장이 진정으로 주주들의 행사 파티 회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거래소 관리자분들, 또 상장사의 이사회분들, 임원분들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알면서도 안 바꾼다는 얘기는 뭐야? 주총이 그냥 조용한 일부에 그냥 땅땅땅 이 의사봉 두드리는 그런 주총이 일주일 요식행위로. 뒤면은 그 배당락의 깊이가 그래도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그렇죠. 네. 좋잖아요. 그리고 네. 이거를 막 12월 말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배당락으로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네. 네. 자, 여러분, 네, 오늘 어떻게 봄이 왔습니다. 자, 산책 많이 하시고요. 산책할 때 마스크는 꼭 끼고 미세먼지, 중국 황사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